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티업이 좋으셨죠? 네. 진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보통 뉴스킨 사업하실 때 보면 그 제품을 통해서 비전을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저희 제품을 써보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제품에 대한 확신, 비전을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케이스의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여기 와서 한번 강의를 하시면 정말 훌륭하신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한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뉴스킨이 어떤 사업인지, 그 다음에 왜 뉴스킨 사업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피곤하시면 편하신 대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성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성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인하고도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부인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은 약 18년 전 사진입니다. 젊어 보이죠? 네. 제가 대학 졸업 후 삼성전자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마케팅과 기획 관련 일 약 10년 정도 하다가 뭐 IT 회사의 미국 지사장으로 실리콘밸리에 가족과 함께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 운동하러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가 페블비치라고 세계 3대 골프장으로 알려진 곳이고요. 여기가 18번 홀인데 보시면 바지가 좀 웃기지 않나요? 왜 저런 바지를 입고 있었나 의아한데요. 표정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즐거워 보이나요? 네. 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골프를 한 20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를 가르쳤던 티칭 프로가 1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캘리포니아주의 탑10 티칭 프로도 있었고요. 그 정도면 골프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잘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지사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둘째 딸도 낳고 이렇게 살다가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또 제가 3대 독자 외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님을 보살펴 드리려고 가족과 함께 다시 귀국을 하게 되고요. 어머니는 그때 쓰러지셔가지고 약 15년간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 반도체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약 10년 정도, 10년 이상 일하다가 뉴스킨 사업의 비전을 보고 전업하면서 좋았던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골프를 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운동신경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 없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 갖고 하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 축구든 골프든. 그래서 이 골프라는 운동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승부욕을 자극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은 늘지 않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아니면은 사업상 게임을 하다 보면 돈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뉴스킨 사업으로 전업하면서는 사업 때문에 골프를 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았고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장생활 25년 정도 한 다음에 뉴스킨 사업의 비전을 보고 뉴스킨 사업 하기 전에 잠깐 몇 달 리프레시 한다고 하면서 안나푸르나 갔을 때였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네. 사실 체력적으로 보면 골프보다 이 안나푸르나 가는 게 훨씬 힘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표정은 더 밝아 보이죠. 네. 왜 그럴까요? 하고 싶은 거. 공 갖고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시겠지만 구글 하면 미래기술에 가장 투자를 많은 회사고 그 다음에 미래기술을 앞서가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2013년에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라고 안티에이징 회사를 만듭니다. 구글에서 전략적으로 안티에이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였는데요. 이렇게 설립한 다음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인간 수명 500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도 구글에서 그런 미션을 잡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인간 수명 500살 프로젝트를 미션으로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신생아들은 평균 수명이 140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죠? 네. 140살까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20대 분도 계시고 30대 분도 계시고 40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40대 초반까지도 최소한 110살 이상, 120살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활동 팁을 건데요. 사업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고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활동을 25살 정도에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한국인 평균 퇴직 나이가 49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5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활동 20년, 25년 정도 한 다음에 그 경제활동하면서 모은 돈 가지고 나머지 은퇴 후에 생을 버텨야 되는데 얼마나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년.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사회생활 20년, 30년 하면 심신이 지칠 만큼 지치고 왠지 진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거든요. 그렇게 은퇴를 하더라도 앞으로 60년이 더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부가 대기업에서 맞벌이 하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없으면 보통 대출받아서 집을 장만하죠. 그러면서 원리금 갚으면서 생계하고 그다음에 자식들 사교육비 쓰다 보면 사실 은퇴할 때 노후 자금을 마련해서 은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후 대책의 핵심은 돈이죠. 그래서 은퇴 후에 생계비로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은퇴 후에 한 달에 생계비로. 보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쓴다고 하더라도 50년을 버티시려면 12억이 있으셔야 되죠. 그리고 12억을 모으시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년을 저축하셔야 12억을 모으실 수 있는데 경제활동을 보통 20년 정도 해가지고 12억을 모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한 달에 500만 원씩 20년을 저축하셔야 12억을 만드셔가지고 은퇴 후에 한 달에 200만 원씩 쓰시면서 버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부부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쓰신다고 한다면 18억이 필요하죠. 18억을 모으시려면 한 달에 700만 원 이상씩 20년을 저축하셔야 18억 모으셔가지고 은퇴 후에 한 달에 300만 원씩 쓰시면서 50년을 버티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봤을 때 은퇴하면서 이 정도의 은퇴자금, 노후자금을 마련해서 은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생계비 말고 의료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의료비의 50% 이상이 65세 이후에 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죠. 이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노후 대책하는 게 힘든 현실인데 그럼 개인이 이런 노후 대책하기 힘들 때 나라에서는 도와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나라도 형편이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2013년까지 베이비 부모 세대
약 710만 명이 피부양자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분들의 생계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보면 나라 형편도 좋지는 않죠. 보시면 건강보험도 2023년 정도 되면 고갈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가 나오는 고용보험도 2020년 이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국민연금 고갈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시작할 때는 보통 60살 정도부터 연금을 받는 거였는데 지금은 65세가 됐고요. 그래서 70살 얘기가 미디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밖에 각종 연금들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죠. 불안한 직장, 막막한 노후 생활의 돌파구로 내 가게, 내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 앞으로도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뭔가 미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나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자영업 현실 속 꿈은 곧 폐업이란 악몽으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걱정이 많이 돼요. 대한민국 자영업자 570만 명. 이들이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이유는 뭘까? 인천시에서 개인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38살 조현천 씨. 직업 군인이었던 현천 씨는 30대 초반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 그에게 이 가게는 세 번째 창업이다. 처음에는 치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자 하다가 다시 피자로 그렇게 합니다. 첫 가게인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성공에 자신이 있었다. 아끼고 아껴 모은 1억 원, 여기에 5천만 원을 대출까지 받았다.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는 본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는데 결과는 대실패였다. 물류비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은 2배로 하는데 남는 게 없어서 그랬어요. 남는 게. 결국 1억 원을 날리고 2년 만에 업종 변경을 한 현천 씨. 두 번째 선택은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였다. 처음에는 잘 됐거든요. 한 300개 이상 되는 매장에서 한 52건 이상 하는 거니까 잘 되는 거죠. 네. 직원을 5명까지 고용할 정도로 호황을 누린 것도 잠시. 본사와의 마찰이 생겨 결국 문을 닫았다. 현천 씨는 1년 전 개인 피자 가게로 세 번째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 주방 담당은 아내, 배달 담당은 현천 씨. 엄마 아빠 모두 가게 일에 매달리다 보니 30제곱미터 작은 가게는 어린 두 딸의 놀이터가 돼버렸는데요. 맞다. 맛있어? 월 매출은 600만 원 가량이지만 임대료, 재료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건 200만 원. 나 배달 갔다 올게. 뭐? 결국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다른데 음식점 거 픽업해서요. 배달하는 거. 일주일 내내 휴일도 없이 일을 해도 늘어나는 건 빚뿐. 8년차 자영업자 현천 씨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취업하기에도 그렇고 하던 게 자영업이니까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 포화 상태로 인해 경쟁도 치열하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 OECD 회원국 34개 국가 가운데 미국, 멕시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인구수를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순인데요. 또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수는 404만 명. 10명 중에 7명꼴로 나 홀로 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취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단순히 최저임금뿐만 아니고 가맹비,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이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그렇다면 자영업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뭘까? 자영업자는 직장인에 비해 한 해 평균 300시간 더 일하지만 소득은 직장인보다 약 500만 원이 적고 빚은 2배가 많았다. 이는 일자리가 부족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어난 반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꽁꽁 닫고 있기 때문인데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안 생기는. 자영업자의 폐업률 역시 역대 최고치. 이 데이터는 음식점업, 그러니까 분식점, 각종 음식점들, 커피숍 그런 걸 모두 포함한 그런 음식점업의 신규 폐업 신고 현황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폐업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자영업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의 일자리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당연히 2030년에 20억 개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없어지고 있고 점점 가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을 조사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 확률이 98% 이상 되는 것들이 보험, 증권, 대출, 은행, 운전기사, 판매원, 예약 이런 분들이 98% 이상 대체될 거라고 하고요. 99% 이상 되시는 분들, 텔레마케터, 보험업자, 세무사, 도서관 직원 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직업들이 대체될 확률이 98%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들도 로봇화, 자동화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래의 공장에는 개 한 마리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는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개가 공장을 지켜야 되겠죠. 그럼 사람 한 명은 왜 필요한 걸까요? 맞습니다. 개발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개도 로봇개로 바뀌면 그 일자리마저 없어지겠죠. 좀 슬픈 현실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대체되고 있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방송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셰프들이 탤런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외국에서는 그 로봇 셰프가 이미 2,000가지, 3,000가지의 그런 레시피를 갖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일본에 또 수백 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그 초밥 체인점 같은 경우에도 체인점에 사람이 초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이 1시간에 2,000개씩 초밥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옆에서는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그만큼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 사라지는 일자리들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기는 일자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1년에 1,000명 이상의 분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5,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 잘 아시죠? 네. 그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그레 뉴이어라는 개구리 요리인데 이 요리를 할 때는 살아있는 개구리 갖고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 튀어나오기 때문에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그 다음에 요리사가 조금씩 온도를 높이게 되면 개구리가 온도 변화에 둔감해져서 물이 끓을 정도로 뜨거워지더라도 뜨거운 줄 모르고 있다가 삼겨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영업의 현실, 그 다음에 직업의 현실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런 냄비 속의 개구리의 현실이 개구리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 사는 세상, 인간 사회에 이런 냄비 속의 개구리의 현실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어떻게 되겠지? 나는 괜찮겠지.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가 한국, 그 다음에 빈곤 사유 자살률이 1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노인 때 노후에 빈곤이 되시는 분들은 원래부터 가난했던 분들이 노후에도 빈곤 상태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중산층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생계 수입을 못 벌게 되면 결국 노후재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회적인 데이터로 많이 나와 있고요. 많이 보신 얘기,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는 동안에도 돈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일하지 않을 때도 수입이 생기는 그러한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생계 수입을 위해서 일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더 최악의 상황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돈 버는 방법, 이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노후에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생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뉴스킨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가 결국 이러한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을, 내가 일하지 않을 때도 수입이 생기는 그러한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모틀리 프리라고 세계적인 투자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뉴스킨은 성공적인 니치 마켓을 찾아서 매년 신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안티에이징 업계의 애플이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업계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결정적입니다. 그만큼 안티에이징 시장에서는 뉴스킨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결정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안티에이징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이나 가정 시장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고 성장률도 훨씬 빠른 시장이 안티에이징 시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장 예측 기관에서는 천조 시장까지, 2025년까지 천조 시장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왜 뉴스킨을 애플 같은 회사라고 하는지, 바로 뉴스킨사가 갖고 있는 안티에이징의 독보적인 기술, 차별화된 기술 때문에 바로 뉴스킨을 그러한 안티에이징 업계의 애플 같은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킨사가 2011년에 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30년 동안 노화의 근본 원인을 유전자 단계에서 노화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이요법과 영양요법을 투입했을 때 이런 유전자 단계에서 그런 노화의 근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30년 동안 연구한 그런 회사였고, 그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임상 데이터 3억 3천 개를 확보한 회사였습니다. 뉴스킨이 2011년에 그러한 젠 테크놀로지를 인수함으로써 바로 뉴스킨사는 노화의 근본 원인을 유전자 단계에서 알 수 있게 되었고, 바로 그러한 노화의 근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안티에이징 제품을 개발해서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시장에 안티에이징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들은 이렇게 30년 동안 축적한 그러한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노화의 근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개발할 수가 없고, 노화의 표면 현상만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품만을 개발해서 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뉴스킨사의 독보적인 안티에이징
요법, 안티에이징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과학적인 임상 데이터입니다. 저 맨 왼쪽을 보면 우리 인간 유전자 중에서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약 52개가 있는데요. 그 52개 군을 우리가 젊은 유전자 군이라고 합니다. 그 젊은 유전자 군이 젊었을 때는 저런 유전자 활성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똑같은 젊은 유전자 군의 활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렇게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죠. 저렇게 완전히 바뀌었을 때 맨 오른쪽 데이터, 맨 오른쪽 데이터는 저렇게 노화돼서 활성화된 저런 유전자군에 대해서 뉴스킨의 안티에이징 요법을 적용했을 때 바로 저런 젊었을 때의 활성 상태로 약 92% 정도 리셋된다는 과학적인 임상 데이터입니다. 바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뉴스킨사의 안티에이징 제품이 노화의 근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킨사의 독보적인 안티에이징 기술을 이용해서 매년 안티에이징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 제품들은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저 제품이 속하는 제품군 시장이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군 시장. 그 시장에서 기존에 없었던 그런 혁신 제품으로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이렇게 출시된 제품들은 모두 다 빅히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출시된 제품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기 오른쪽 위에 미라는 제품이 있죠. 이게 에이지락 미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개인 맞춤형 화장품으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들도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은 사람의 피부 타입을 건성, 지성, 복합성 이런 식으로 대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그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개인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저 제품은 사람의 피부 타입을 2,000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그 타입에 각각에 맞게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나한테 가장 잘 맞추어진 그런 스킨케어 제품을 저 에이지락 미를 통해서 쓸 수 있고요. 저 제품 개발하는데 약 330억의 개발비가 들었고 세계 특허가 4개 걸려있는 제품이 저 에이지락 미 제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유스라고 표시된 제품이 아까 우리 서시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스스펜 3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유스스펜 3 제품은 비타민 13종, 미네랄 9종, 그 다음에 고순도 고함량 오메가3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세상에 항산화제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 항산화제 중에서 가장 그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항산화제 9가지가 모두 이 제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시면, 백화점에 가시면 세계적인 비타민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 제품으로 만약에 7가지, 8가지 개별 제품을 다 함께 드신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 하나에 있는 성분의 약 70%밖에 못 드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제품을 우리가 슈퍼 항노화 영양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드님께서 그런 아토피에 있어서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킨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면 뉴스킨은 창립된 지 33년이 넘었고요. 본사는 미국 유타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세계 최대의 증권 거래소인 뉴욕 증시에 상장된 지 23년이 넘었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하는 거 쉽나요? 네, 어렵죠?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업 내용, 실적,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의 어떤 투명성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있죠? 네. 두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나요? 아니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사업 내용이나 실적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오픈하는 측면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투명하게 오픈하면 뭐가 힘들까요? 기업 승계자가 힘드시겠죠. 그리고 기업들도 신용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계 초일류 기업들,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그런 세계 초일류 기업들은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고요. 뉴스킨도 당연히 15년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고요. 이 신용등급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보다 그 기업들이 받고 있는 신용등급보다 훨씬 좋은 신용등급입니다. 이런 회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티에이징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냐면 물론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뉴욕 증시에 상장된 건강기능식품 회사 아니면 안티에이징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개발할 때 과학자나 박사 몇 명이 만드는 제품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과학자들, 상임 과학자 70명, 그 다음에 비상임 과학자 150명이 협력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 수준의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처음에 소비자로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티에이징 제품을 드셔보시고 정말 좋다고 느끼시고 내 피부, 내 몸에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임상이 나온다면 주변 지인분들한테 소개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의 변화를 보고 호기심을 갖는 분들한테 소개를 하시게 되고 그 소개했을 때 소개한 분들의 매출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8% 캐시백을 매일 정산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단순히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소개했을 때 매출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8% 캐시백을 받게 되시고요. 뉴스킨에서는 이거를 쉐어 보너스라고 합니다. 쉐어, 공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소비자로서 좋은 제품의 어떤 경험을 쉐어했을 때, 공유했을 때, 그걸 통해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받는 보너스라고 해서 쉐어 보너스라고 하고요. 그렇게 내가 직접 소개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써보고 정말 좋으면 그리고 임상이 나면 또 밑에 소개를 하시게 되겠죠. 왜? 제품이 좋으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소개했을 때 나처럼 그 소개 매출에 대해서 8%를 받으니까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소개를 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소개를 통해서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 있다면 내가 만약에 소비자의 입장이 있다면 그 소비자 그룹이 저렇게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내가 직접 소개한 소비자들의 매출에 대해서만 8%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나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소비자 그룹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아이템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시게 되면 회사 측에 내가 대리점 사업자가 되겠다고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점 사업자 신청을 하시고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시면 대리점 사업자가 되시고 대리점 사업자가 됐을 때 어떤 혜택을 받게 되냐 하면 나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소비자 그룹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매주 정산해서 5%에서 40%까지의 커미션을 받게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리점 사업 보상이라고 하고 뉴스킨에서는 빌드 보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자라서 소비자를 만들었을 때 받는 보상이기 때문에 빌드 보상이라고 하고요. 이 대리점 사업 보상은 우리가 외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대리점 사업과 유사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일반적인 대리점 사업을 하실 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시면 매장을 내시고 그 매장에 소비자들이 왔을 때 매출에 대한 이익을 자기가 챙기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대리점 보상이죠. 대리점 사업이죠. 마찬가지로 뉴스킨에서도 내가 대리점 사업자로서 밑에 소비자 그룹을 만드셔서 그 소비자 그룹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저렇게 커미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대리점 사업과 비슷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부의 일반적인 대점 사업의 경우에는 매장을 내셔야 되죠. 대부분이 매장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장을 내시면서 재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뉴스킨의 소비자들은 사업자인 나한테 물건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직접 주문을 하시고요. 회사가 또 직접 배달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매장을 낼 필요가 없게 되죠. 그리고 매장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재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이렇게 내가 대리점으로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소비자분들 중에서 소개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개 잘 하시는 분들한테 사업 설명을 해드리거나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시면 제 밑에 저렇게 사업자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 밑에 만든 저 사업자들은 나와 똑같은 사업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 밑에 계신 저 사업자분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밑에 소비자 그룹을 만드실 수 있고 밑에 대리점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만들어진 대리점 그룹도 똑같이 밑에 대리점 그룹을 만들면서 대리점 그룹이 밑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대리점 그룹이 확대가 돼서 만들어졌을 때 당연히 대리점 그룹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 매출을 매달 정산해서 5%에서 15%까지의 로열티를 나한테 주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프랜차이즈 보상, 뉴스킨에서는 리드 보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자로서 이때 대리점 사업자들을 만들고 리드하면서 육성했을 때 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뉴스킨에서 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 보상인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 보상은 외부에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과 유사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들이 있죠. 빠케베도 있고 백종원의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들도 있고 그 모델들을 보시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대리점들을 유치하죠. 그래서 내가 직접 유치한 각 대리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것이 일반 프랜차이즈의 본사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스킨에서도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대리점이 돼서 밑에 대리점들을 만드시고 이 밑에 있는 대리점들로부터 5%에서 15%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일반적으로 외부의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뉴스킨을 통해서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죠. 외부의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유치한 가맹점으로부터만 3%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데 뉴스킨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만든 저 1대 대리점뿐만 아니라 그 밑에 만들어진 확대된 다른 대리점으로부터도 내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도 이것이 비즈니스 포텐셜이 훨씬 큰 그런 모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리점 사업자가 되시면 세 가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1대 소비자로부터 8%의 캐시백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로부터 만드는 모든 소비자 그룹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대리점 보상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 밑에 만들어진 대리점 사업자 그룹에서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보상, 이 세 가지를 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하면 피상적으로 제품 팔아서 커미션 챙기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상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소비자 그룹을 만드시고 대리점 그룹을 만드시고 이 내가 만든 이 그룹 조직이 나의 조직 자산이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돈을 모아서 빌딩을 샀을 때 빌딩이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빌딩으로부터 나오는 임대 수입을 내가 받게 되듯이 이 조직, 이 그룹 조직을 만들었을 때 이 그룹 조직이 나의 조직 자산이 돼서 이 조직 자산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커미션, 로열티를 매주, 매달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뉴스킨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드는 이런 조직 자산에서 나오는 그런 커미션, 로열티를 내가 일할 동안에는 당연히 계속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하더라도
은퇴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조직 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은퇴하더라도 계속 내가 만든 이 조직 자산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그 커미션과 로열티를 계속 받게 되고 내가 죽게 되면 이 조직 자산을 자식, 손자까지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식과 손자도 나와 똑같이런 그런 커미션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 구축 사업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 주식 자산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모든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AS, 주문 배달까지 회사에서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는 모든 활동은 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나는 대리점 사업자로서 소비자 그룹 구축하고 대리점 그룹 구축하는 이 마케팅 활동만 하시면 바로 그런 조직 자산 시스템, 레버러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뉴스킨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자로서 대리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밑에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대리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일반적인 대리점 사업,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죠. 그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비교하기 쉽게 조스떡볶이와 이디야 커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조스떡볶이 창업비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들죠. 그 다음에 이디야 커피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창업비가 듭니다. 이 창업비에서 가장 크게 드는 비중은 바로 인테리어와 권리금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매장을 냈을 때, 저렇게 투자해서 매장을 냈을 때 매달 유지비가 들게 됩니다. 내가 매출을 하든 안 하든 들어가는 유지비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용과 월세, 기본적인 관리비가 들겠죠. 그리고 저런 유지비를 뽑으려면 당연히 매출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떡볶이집 같은 경우 약 800만 원 정도의 매출했을 때 약 400만 원의 유지비를 뽑으면서 나머지 400만 원은 내가 가져가는 건가요? 바로 재료비, 가맹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데아 커피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매출을 한다 하더라도 유지비 뽑고 재료비 가져가게 되면 내가 남는 돈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저런 가맹점 사업을 할 때 착각하시는 게 있죠. 대부분 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저는 가맹점을 낸 다음에 1, 2년 잘 하고 넘기면 저 창업비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권리금 같은 걸 통해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자영업 폐업률을 보면 90% 이상의 폐업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폐업하면서 매장을 넘기는데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창업비를 뽑으시려면, 회수하시려면 매장 오픈할 때부터 매달 수익금을 떼서 모으셔야지만 창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플랜으로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1억 2천만 원이라는 떡볶이집에 들어간 저 돈을 3년 안에 회수하시려면 매달 300만 원씩 떼서 이익금 300만 원씩 떼서 3년을 저축하셔야 1억 2천만 원을 회수하실 수가 있고요. 이데아 커피 저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시려면 매달 이익금 700만 원을 떼서 3년 동안 저축하셔야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떡볶이 1000만 원, 커피 1700만 원 팔아도 저 창업비 회수하시려면 내가 가져가는 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달 300만 원이라도 생계비를 가져가시려면 그죠? 떡볶이 오뎅 1400만 원치 파셔야 되고 커피 2000만 원어치 파셔야 되고 뉴스킨 만약에 대리점 사업을 비교하신다면 창업비 유지비 안 들어가죠 당연히. 그리고 이 안티에이징 제품, 세계적인 수준의 안티에이징 제품을 내가 만든 소비자 그룹을 통해서 약 1700만 원 정도 유통하신다면 내가 투자비는 안 들었지만 순이익 약 470만 원 정도를 400만 원 이상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만약에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면 약 600만 원의 순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선택은 물론 본인이시지만 제대로 알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런 걸 정확하게 안 알아보시고 선택하는 분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뉴스킨에서는 내가 사업자가 되면 대전 그룹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과 뉴스킨으로서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사업 하실 때 보면 창업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본사로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실 때 보통 직영점을 한두 개 내서 그걸 성공시켜서 그 다음에 마케팅해서 포장해서 다른 가맹점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스템 투자비와 직영점 투자비가 작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뉴스킨 사업 창업 투자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 모델을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일회성으로 가맹비와 인테리어 리베이트를 챙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 가맹비와 인테리어 리베이트가 저 시스템 구축, 직영점 오픈을 위한 창업 투자비를 커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달 로열티 3%를 받는데 어떤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는 자재 유통 차익을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마찰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본사가 저런 자재 유통 차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뉴스킨 같은 경우는 저런 이슈 없이 로열티 5%에서 15% 만드실 수 있고요. 가맹점 구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본사가 직접 유치한 가맹점으로부터만 로열티를 받을 수 있지만 뉴스킨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만든 대리점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대리점으로부터 밑으로 확대된 대리점들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런 면에서 효율적인 포텐셜이 훨씬 더 큰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템도 보면 일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많이 타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프랜차이즈업이 어떤 아이템으로 좀 뜨기 시작하면 유사 아이템들을 갖고 프랜차이즈업들이 많이 나오고 또 망하기도 하고 하죠. 그렇지만 뉴스킨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들이 그런 최고 수준의 안티에이징 제품을 만들어서 일반 다른 회사들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지원 면에서도 봤을 때 일반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는 매장을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장을 내면서 또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해외로 진출할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카페베네 같은 경우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다가 미국 다른 나라에 진출하면서 투자에 실패를 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가 됐죠. 그래서 그 창업자가 강원 씨라는 분인데 사실은 그분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설 같은 분입니다. 스타벅스를 들어오신 분이고 스타벅스 론칭할 때 같은 팀에서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카페베네, 망고식스 그분이 다 창업하신 분이거든요. 전설 같은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투자 잘못해서 결국 80억의 빚을 지고 자살을 하시게 됩니다. 그 80억 빚에 40억은 협력업체 채무였고 나머지 40억은 직원들 임금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리스크도 크고. 그렇지만 뉴스킨 같은 경우는 매장 없이 나의 사업자들을 확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적고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확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사업에 진출할 때도 해외로 확대할 때도 훨씬 리스크가 적고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뉴스킨 사업이 전 세계 54개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54개국에 나의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다른 나라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그 나라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와 소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국에 만든 소비자, 한국에 만든 사업자가 그분들이 만약에 그분의 지인들이 해외 소비자나 사업자를 만드시게 되면 지인을 통해서 그러면 저희 사업의 구조는 소개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비자나 사업자도 나의 소비자 그룹, 나의 사업자 그룹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나의 소비자를 확대하고 사업자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리스크가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프랜차이즈 기업의 영업 이익률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 4,500개 이상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식업에는 일반 분식점, 음식점, 커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외식업의 영업이익률이 만약 4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10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4억이 적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당연히 그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맹되어 있는 가맹점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뉴스킨에서는 뉴스킨 사업자로서 밑에 대리점 그룹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보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뉴스킨 사업자에서 만들어진 보상이 아까 소비자 보상이 있고 대리점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보상 이 세 가지 보상의 소스가 있죠. 그러면 어느 보상 소스가 가장 보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프랜차이즈 보상에서 가장 보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성공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보상 구조를 보면 거의 95% 이상이 프랜차이즈 보상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만든 대리점 그룹에서 만들어지는 레버러지 보상 때문에 그렇게 프랜차이즈 보상에서 큰 비중의 보상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에서 내가 직접 대리점들을 만드는데 내가 직접 만든 대리점들을 1대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드는 직접 대리점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능력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2개든 4개든 10개든 내 능력만큼 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그런 레버리지 보상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내가 직접 만든 대리점 1대 대리점을 4개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1대 대리점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리점당 로열티가 아까 5%에서 15%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5%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뉴스킨 코리아 대리점들의 평균 로열티 값이 있습니다. 물론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하는 대리점은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 올라올 수 있고 못하는 대리점은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적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평균값은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값이 대충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접 만든 대리점이 4개라고 한다면 각 대리점에서 20만 원의 로열티가 올라오기 때문에 1대 대리점에서 만들어진 보상이 8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1대 대리점들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4개씩 대리점들을 만들면서 밑으로 확대된다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의 시뮬레이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1대 내가 만든 4개 대리점도 각각 4개씩 만들면 이 대에 16개의 대리점이 만들어지고요. 각 대리점에서 20만 원의 보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대에서 320만 원의 로열티가 만들어지고 한 번 더 내려가면 이 대에 16개의 대리점이 각각 4개씩 대리점을 만들면 64개의 대리점이 만들어지고 각 대리점이 20만 원씩 로열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280만 원의 보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4개씩 만들어서 6대까지 뉴스킨에서 6대까지 보상을 주기 때문에 6대까지 만들어지는 저 패턴을 보시면 3대까지 대점이 늘어나는 것은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대 넘어가면서부터 대리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도 폭발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레버러지 보상이라고 하냐면 이 많은 대리점들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3대까지만 밑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건강하고 좋은 대리점들로 이 3대까지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1년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죠.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어쨌든 열심히 해서 3대까지 건강한 대리점들을 저렇게 구축해 놓으면 그게 바로 나의 레버러지 기반이 돼서 결국 그 밑에 있는 대리점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저 3대까지 대리점들이 그 밑에 대리점들을
리크루팅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저 나머지 밑에 있는 대점들을 만들어서 나에게 레버러지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버러지 보상이 만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1대 대점한테 주는 로열티나 6대 대점한테 주는 로열티가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1대 대점한테는 20만 원 줬는데 6대 대점한테 몇백 원을 준다면 당연히 대점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레버러지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암택데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주냐면 1대 대점에서는 예를 들어 6%를 줍니다. 그 다음에 3%, 1%. 밑으로 내려갈수록 1% 이하로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대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레버러지 보상에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킨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뉴스킨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실 건가 검토하실 때, 고려하실 때 이 조건들을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죠. 레버러지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이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 지속적으로 수입이 만들어지려면 매달 지속적으로 수입이 만들어지려면 그리고 내가 은퇴 후에도 수입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안정적인 재구매 소비자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제품이 유통됐는데 그 소비자들이 내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더라도 제품이 너무 좋아서 매달 재구매를 해서 쓰는 그런 소비자 그룹이 안정되게 확장돼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재구매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제품의 품질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이 약 80%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선정하실 때 첫 번째가 바로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시중에 보면은 어떤 유사 모델을 보시면 사람들을 유치할 때 몇백만 원을 내고 사업자로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쓰던 못 쓰던 제품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이 모델에서 수입을 얻으시려면 나와 마찬가지로 몇백만 원을 내고 가입하는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가입시켜야 그런 유치, 보너스를 주는 모델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제품을 받은 본인들이 제품을 쓰는 모델이기 때문에 재구매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질 수 없고 재구매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질 수 없으면 안정적인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회사의 안정성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조직을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나오는 커미션은 그 조직에서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저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조직, 10,000명의 조직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회사가 망한다면 커미션을 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의 안정성,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선택할 때 회사의 안정성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회사의 안정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냐는 거죠. 결국 이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느냐. 증권시장에 상장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격을 갖춰야 상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럼 상장되어 있으면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계 최대 규모의 그런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지 그런 걸 보시고 그 다음에 기업의 신용등급을 보시고 이 회사의 안정성, 성장성을 평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입이라는 게 내가 은퇴한 다음에도 계속 받으셔야 되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자식들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회사가 내가 죽을 때까지도 있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회사가 생존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꼭 보시고 회사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상 구조에서 레버러지가 발생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대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레버러지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인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정리를 해보면 뉴스킨 사업은 무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티에이징 제품을 가지고 대리점 사업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면서 나의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을 만드시고, 이런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 내가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통해서 잊어버린 꿈을 찾고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뉴스킨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킨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새로 들어오신 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소형가전 같은 경우는 OEM에서 팔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요한 가전제품, 주요한 전자제품을 다 자체 개발해서 마케팅을 하죠. 근데 마케팅할 때 다양한 채널을 이용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홈쇼핑, 다양한 채널, 복합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그렇게 복합 채널 유통을 이용한다고 복합 채널 유통회사라고 안 한다는 거죠. 전자회사라고 한다는 거죠. 뉴스킨도 마찬가지로 유통 방식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씁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안티에이징 제품을 자체 개발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회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킨 하면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다단계 아니야 했을 때 다단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불법 피라미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뉴스킨 세계 최대 증시인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으면서 사업 실적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업 신용평가도 세계 초일류 기업들의 그러한 신용평가 등급과 똑같은 유사한 등급을 받고 있는 회사. 우리나라 대표 기업보다 신용 등급이 더 좋은 회사라는 거죠. 과연 불법 피라미드를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뉴스킨에서 투자자들을 모아다가 투자 설명회, 경영 현황 설명회를 한 데이터 중에 제가 일부만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뉴스킨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저처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체 PPT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재무 상황과 관련된 데이터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고객 소비자 수는 16% 늘었고 그 다음에 사업자 수는 16% 늘었고 레버뉴는 약 10% 성장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지 이런 것도 다 오픈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달러가 강세다. 이것이 어떤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그 다음에 지금 기술적으로 많은 플랫폼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에 대한 전략들. 그 다음에 지금 차이나와 무역거래에 있어서 좀 불안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도전들도 다 공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8년 경영실적, 경영계획 대비 목표 어떻게 이루었는지,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남았는지, 주식 한 주당 얼마나 이익이 남았는지 그런 것도 다 공개를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는 매년 분기별로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도 매년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다 공개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뉴스킨이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것이 없는 어린이들한테 약 6억 끼를 제공한 것들, 그 다음에 도서관 22개 만들어서 준 것들, 그 다음에 보면 심장병 수술에 18,500명 정도 도와준 것들, 그 다음에 눈이 안 좋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3만 명 이상한테 그런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 다 오픈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불법 피라미드 회사가 이런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단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윗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냐,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모델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뉴스킨 같은 경우는 보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대리점 조직을 만들어서 확대가 되는데 내가 만든 대리점 조직 6대까지만 내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의 6대 조직과 나중에 시작한 사람의 6대 조직이 당연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레버러지가 많이 발생하는 4대, 5대, 6대에서는 겹치지 않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한다면 더 좋은 조직을 만들어서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만들 수 있게 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도 뉴스킨 사업하시면서 늦게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먼저 한 번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뉴스킨 하다가 뭐 미쳤다고 그런 얘기도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하면 빚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 하실 때 창업비 들죠. 근데 창업비를 여윳돈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대출 받아서 자영업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매달 매장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매출이 잘 돼야 그 유지비를 뽑는데, 만약에 매출이 안 되면 그 유지비와 생계비를 결국 추가로 빚을 내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결국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남기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뉴스킨의 경우에는 창업비, 유지비 들지 않죠. 매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리점 취득 비용, 대리점 유지 비용이 드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빚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뉴스킨에서 대리점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계적인 수준의 안티에이징 제품을 갖고 매니아 소비자 그룹을 만들죠. 그럼 매니아 소비자 그룹에서 매달 재구매가 발생합니다. 그 재구매 매출을 갖고 대리점 자격을 달성하고 대리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빚을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매달 쓰는 생활비, 생활 수준은 높은데 내가 그 돈을 벌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해서 돈이 적어서 저런 걸 빚을 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거는 뉴스킨 때문에 빚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뉴스킨 사업은 비상적으로 보면 제품 전달 아니면 어떤 보상 전달, 사업 전달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확신 전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은 제대로 알아보시고 제대로 써보시고 확신이 있을 때만 그때 사업을 하셔야 결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확신이 없다면, 제품에 확신이 없다, 아니면 사업에 확신이 없다, 보상에 확신이 없다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만 사업하시는 게 맞고, 그래야지만 결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가 있죠. 그때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의 두려움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걸 선택했을 때, 새로운 걸 선택함으로써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뭔가 잃을 것 같은, 아니면은 새로운 걸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편한 거, 익숙한 거,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로 보면 정말 안전한 게 있냐는 것이죠. 보시면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구조조정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영업도 맨 처음에는 투자하고 잘 될 것 같았지만 어떤 많은 변수들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도 자기가 예측했지 못했던 어떤 상황 때문에 안주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안전한 거, 편한 거를 붙들려고 한다면, 그래서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변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벼랑 끝에 몰려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